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2023년도 버전의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영상을 쭉 이어서 보실 분은 2023년도 버전의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재생 목록을 보시면 처음부터 이어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2012년식 14만 9천 킬로 뛴 BMW 7 시리즈 F바디 730 롱바디 디젤 차량이고 3.0 6기통 디젤입니다. 사실 제가 되게 관심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BMW 7 시리즈의 30 디젤 시리즈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가 좋다는 건 아니고 이 차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그런 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차가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2023년도 버전의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는 약간 이렇게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차량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배워갈 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배울 게. 이 차량의 보험 이력을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로 되어 있고요. 전손 이력은 없습니다. 내차 피해는 2회 174만 9,860원이 있고요. 전손 이력 없습니다. 명의 변경을 보시면 12년 10월 17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 자가 승용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21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차량을 한 9년 정도 운행하고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자, 7 시리즈 30 디젤을 출고할 때 출고가가 1억이 넘었겠죠. 옛날 1억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2012년도에 1억은 당시에도 1억은 넘었을 텐데 지금 돈으로 치면은 1억 5천 이상인 느낌입니다. 2012년도에 730 롱바디 디젤 차량을 출고하는 신차로 출고하는 차주는 상당히 그래도 목돈을 써서 차량을 구입한 차주고요. 그 이후에 소유자 변경이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21년도 4월 달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고 두 번째 차주, 그 다음에 22년도 8월 18일에 소유자 변경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소유자 변경인지는 사실 알기 좀 어려운데 이 차는 사실 이제 1인 소유 차량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21년도 4월 달에 차주가 바뀌었고 이제 이걸 두 번째 차주라고 치고, 두 번째 차주가 한 1년 정도를 타다가 22년도 8월 달에 세 번째 차주한테 넘겼고, 이 세 번째 차주가 타다가 몇 달 있다가 중고차 딜러한테 차량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보시면 내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차 사고에 보시면 이 차량이 21년도 4월부터 22년도 8월 달까지는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으로 나옵니다. 21년도 4월부터 22년도 8월 보시면 이 차량은 22년도 4월 달에 차주가 바뀌었는데 22년도 8월까지 그 기간이 자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번째 차주는 자차 보험을 안 들어놨어요. 그럼 뭐 느끼는 게 있나요? 두 번째 차주는 첫 번째 차주랑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차주는 이 BMW 7 시리즈를 비록 30 디젤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고가가 1억이 넘었을 텐데 1억 넘는 차를 2012년도에, 그때면 더 큰 돈이죠. 이 차를 신차로 출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겠죠. 이 차가 이제 거의 9년 이상 타고 나면, 차는 보통 10년이면 감가가 거의 끝나는데 10년 된 BMW 7 시리즈를 중고로 매입하는 두 번째 매수자는 물론 건물주고 부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첫 번째 차량을 구입하는 차주랑은 스타일이 많이 다를 겁니다. 어쨌든 돈 씀씀이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중고차 업계에서 1인 소유 차량을 구입하시면 완전히 그 신차로 출고한 사람의 차를 그대로 내가 받으니까 사실 신차를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약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하면. 신차를 출고한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고 그 차량을 신차로 생돈을 다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가 5년 탔다고 해서 이 차가 감가를 쳐맞아서 4천 5천만 원이 됐다 한들 그 사람한테는 이게 4천 5천만 원짜리 차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되게 목돈 주고 산 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센터를 다니고 센터 이후에 애프터마켓을 가더라도 경제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센터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애프터마켓을 가더라도 적절하게 약간 호구가 되더라도 적절하게 정비를 해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차량을 이제 10년 된 차를 매수하면서 한 3천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은 마인드가 이제 전혀 다르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약간 독특한 게 타이어를 보시면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 오시나요? 이 타이어가 뭐죠? 타이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타이어 보면 무슨 타이어인지 압니다. 그렇죠. 이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4X2라는 타이어예요. 이 되게
나름 그래도 타이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유명한 타이어일 겁니다. 금호 타이어의 4X라는 타이어가 예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4X2라는 타이어로 약간 버전업이 됐는데 이 금호 타이어의 4X 요 계열 타이어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냥 사계절 패턴 타이어예요. 이렇게 사계절계 사계절스러운 타이어가 흔하지 않은데 이 사계절 중에서도 약간 윈터 타이어스러운 약간 과정하면 그런 면까지 있는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는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웬만한 그냥 순정 OE 타이어 기본 타이어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요. 저도 이 타이어를 좋아했고 이 타이어를 실제로 껴서 이용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F바디 3 시리즈 탈 때 이 타이어를 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타이어는 보통은 차주가 타이어 가게에 가서 4X2를 좀 선택을 해야 보통은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의 타이어 마켓에 4X2는 흔하게 전시되어 있진 않은 경우가 좀 많고요. 뭐 T31 뭐 이런 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요 타이어를 보건대 1억을 넘게 주고 BMW 7 시리즈를 신차로 출고하는 사람이 4X2를 낄 것 같진 않아요. 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타이어는 여기 보시면 21년도 4월 20일에 차주가 바뀌었죠. 이 두 번째 차주가 아마 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21년도 4월부터 22년도 8월까지 있는데 두 번째 차주는 자차 보험조차도 들지 않았죠. 그때에 아마 4X2 타이어를 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차주 이후서부터의 이 차량의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는 첫 번째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차량은 명의 변경이 여러 번 되면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소유자, 네 번째 소유자, 다섯 번째 소유자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소유자는 그러니까 1인 소유 차량은 그 나머지 차들이랑은 캐릭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인 소유 차량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1인 소유 차량 다 비싸져서 이제 의미가 없다. 1인 소유 차량을 고르면 너무 비싸서 중고차로서의 메리트가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초창기만 해도 1인 소유 차량에 대한 그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뭐 계속 설파했지만 그러니까 1인 소유 차량은 프리미엄이 약간 붙긴 붙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그렇게 찾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은 결국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딜러가 1인 소유 차량이라고 이거 좋다고 얘기를 해도 뭐 그거의 진가를 모르고 사러 오는 사람이 몰려오지 않으면 가격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결국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차가 실제로 좋고 나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1인 소유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1인 소유 차량의 프리미엄의 그 진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소유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피가 더 붙어서 1인 소유 차량의 가격 대비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인 소유 차량은 좋습니다. 1인 소유가 아닌 차량도 살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1인 소유 사십시오. 그래서 이 차를 보면 두 번째 차주는 캐릭터가 아예 다르죠. 금호 타이어 4X2를 꼈고 자차 보험도 안 들어놨고 과연 이 차를 어떻게 탔을까?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엔진 오일은 제대로 갈았을까? 그래서 이 차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차를 두 번째 매입한 두 번째 차주는 되게 잘 산 거죠. 차량을 쭉 오랫동안 관리한 1인 소유 차량을 그대로 매입했으니까 두 번째 차주는 잘 산 걸로 보이고 어쨌든 이 차는 이제 1인 소유 차량으로서의 가치는 약간 퇴색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차는 뭐 외판 뼈다고 문제는 없고 기본으로 가서 보험 처리 내역을 봐도 자차 보험을 안 든 기간은 있지만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가 21년도 6월 20일 날 있거든요. 21년도 6월 20일은 자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기간이죠. 요때 난 사고인데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가 89만 원. BMW 7 시리즈가 사고 났는데 처리된 내차 비용이 89만 원짜리 사고라면 자기 과실에서 자차 부담금은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었지만 자차가 안 들어져 있어서 어쨌든 보험 처리 내역이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가려지는 뭔가의 사고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내역도 미미하고 보셨다시피 성능 기록부 상에서도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고 이 차량은 엔카에서 한 번 더 외판 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외판도 교환 내역이 없는 차량으로서 어디에 때려 박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확인할 게 뭐죠? 여기 보시면 판매자 정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 차량을 판매 중인 딜러가 나오는데 전체 누적 판매 대수는 900대, 1년에 250대, 거의 하루에 한 대 판매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29대 판매 중인 딜러분입니다. 이 차량을 판매하시는 딜러분은 이 계정을 2012년도에 받고요. 되게 오랫동안 차량을 판매 중인 딜러분으로서 딜러분의 크레딧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차량을 선택할 때 딜러가 어떤 딜러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판단해요. 딜러도 중고차의 매수자라 그랬죠. 이 딜러분은 어디 가서 차량을 사와요. 이 딜러가 이 BMW 7 시리즈를 어디 가서 사올 때 다 보고 오거든요. 이 차가 사고차인지 아닌지, 외판 교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크레딧이 있는 딜러가 이 차량을 사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스크린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가 돈 내고 중고차 이렇게 상태 봐주는 그런 대행사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맡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뭐죠? 사실 볼 필요도 없는데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을 랜덤 샘플링으로 3개만 딱 열어볼게요.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차량은 제네시스 EQ900인데 16년식 키로수는 44,900, 가격은 3,500만 원이고요. 되게 싸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명의변경 횟수는 2회인데 내 차 피해는 108만 7천 원, 타차 가해는 420만 원, 다 준수합니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고 별로 문제될 만한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엔카에서 외판 뼈다구를 다시 한번 진단받았고요. 문제되는 차가 아닌 차를 판매 중인 딜러입니다.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14년식 11만 8천 킬로 뛴 F바디 320ED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외판 교환이 있습니다. 오른쪽 뒤쪽 문짝 교환이 있고요. 문짝 교환은 볼트를 풀러서 교환할 수 있는 거고 외판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차 아닙니다. 이 차는 이제 무사고차고요. 보통 중고차 업계에서 외판에 교환이 있으면 완전 무사고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차는 아니고 무사고차입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횟수는 5회. 제가 좋아하는 차는 아니지만 보험 이력은 4회 521만 5천 원, 130만 원, 63만 원, 180만 원, 130만 원 정도의 사고로 사고 내역은 다 준수합니다. 큰 사고들 아닙니다. 이 차량은 어디 때려박은 차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죠. 외판 뼈다구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죠. 외판 오른쪽 문짝 교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아무 이상도 없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상당히 예측 가능한 절차 안에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차량 보실까요? 아까 그 딜러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차량 2019년식 13만 9천 킬로 뛴 벤츠 S클래스 S560 포매틱이고요. 이 차는 3년에 14만 킬로 뛰었으니까 1년에 거의 4만 킬로 넘게 뛴 차인데 굉장히 주행거리가 많네요.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많은 차. 이 차는 외판 뼈다구 문제가 없고요. 명의 변경 횟수는 2회, 보험 처리 내역은 1회 80만 원밖에 없습니다. 최초 차량 등록은 19년도 9월 달에 등록이 됐고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외판 뼈다구 문제는 없어서 이 차는 최소한 어디 때려박은 차는 아닐 것 같고 보험 이력에서도 특이사항은 없고 성능 점검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고 엔카에서 진단을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이 차는 거의 어디 때려박았을 가능성은 없고 뼈다구 문제 있을 가능성은 없고 차는 뼈다구만 박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차를 왜 보고 있죠? 이 차 보면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 3대를 랜덤 샘플링 했는데 다 굉장히 절차 테두리 안에 있는 예측 가능한 매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선택한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본다 그랬죠. 다른 매물이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이 차량을 선택했을 때 아무 문제도 없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량은 어디 때려박은 차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절차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이 딜러가 굉장히 크레딧이 나름 있는 딜러가 그래도 어디 가서 선별해갖고 사온 차기 때문에 아예 족보가 없는 차는 아니라는 거죠. 이 차는 제가 이 차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정보는 뭐다? 오늘 공부할 거는 첫 번째 소유주랑 두 번째 소유주는 성향이 아예 다르다.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52,000km 뛴 BMW X3 엑스드라이브 20 디젤 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입니다. 저는 이 X3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예쁘지가 않아서 모양이 그게 안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차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얻을 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는 1회고 보험 처리 내역은 내차 피해 4회 421만 7,046원이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2016년도 12월 15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 2022년도 11월 25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습니다. 22년도 11월 25일에 중고차 상사로 명의가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아마도 소유주가 1명 1인 소유 차량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렌트 이력은 없고요.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내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차 사고에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없는 걸 보니 이 차량은 자차 보험을 들고 탄 차량이고 자차 보험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는 23만 8천원, 100만 9천원, 199만 8천원, 88만 3천원, 23만 8,344원은 뭘까요 도대체? 정말 거의 부페인트 수준인데 그 정도 사고조차도 타차 보험에서 너 이 차 보험 처리해갖고 보험 처리를 받아내는 차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세시브하고 그냥 사실 이런 23만 8,344원짜리 이런 거는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그냥 문콕 정도인 거거든요. 거의 그냥 기분 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고 뭐 한 10만 원 그냥 현찰 받고 끝낼 수도 있는 정도인데 그걸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 걸 보건데 뭔진 모르겠지만 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는데 되게 별거 아닌 거를 다 보험 처리를 하는 차주로 보이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차량은 이렇게 작은 것도 보험 처리를 하는 걸로 보건데 굉장히 큰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23만원, 100만원, 190만원 이 수입차는 19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사고들이거든요. 190만원 뭐 이렇게 23만 8천원까지 보험 처리를 하는 차주가 어디 차가 때려 받쳐서 뭐 1000만원, 1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의 때려 받치는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보험 처리 내역으로만 봐도 1인 소유이고 이 첫 차주는 굉장히 차량을 보험 처리만 했고 큰 사고는 없을 것 같고 이 차량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차입니다. 게다가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을 때 외판 뼈다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한다 그랬죠? 이 차량을 판매 중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이 딜러는 전체 판매 대수가 117대, 최근 1년간 78대, 현재 17대 판매 중인 수원에 있는 딜러분이고요. 판매 중인 차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전체를 다 엔카 진단을 받고 있는 딜러분입니다. 굳이 들어가서 보지는 않아도 딜러분 자체가 상당히 어떤 절차적인 거를 그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딜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카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뼈다구를 먹은 차는 엔카 진단을 굳이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시간 관계상 굳이 들어가서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첫 번째 차주가 신차로 출고를 했고 되게 소소한 것도 보험 처리를 하는데 또 타이어를 보니까 이 미쉐린 타이어에 프라이머시 3라는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이 차가 52,000km 뛰었으니까 타이어를 한 번쯤은 교환했을 것 같은데 이 타이어도 뭐 순정이 미쉐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입 타이어로 교환하는 걸 보면 차에 돈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수입 타이어가 그렇게 좋다고 꼭 생각하지는 않는데 국산 타이어도 다 좋은데 어쨌든 차주가 차량을 타이어도 이렇게 미쉐린 낄 정도면 엔진오일 관리나 그 외에 뭐 필터 관리, 유지 보수는 어떻게 했을지 거의 안 봐도 보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첫 번째 차주랑 그 이후에 두 번째 중고차로 구입한 차주랑 제3, 제4, 제4, 제5 그 이후의 차주들이랑은 아예 캐릭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1인 소유는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고 1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인기가 더 많이 생기다 보면 그때는 정말로 1인 소유 차량이 이젠 진짜 너무 비싸져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은 피가 있더라도 1인 소유 차량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직. 다음 차량은 재미삼아 보겠습니다. 2010년식 13만 1000km 뛴 제네시스 쿠페 200인데요. 터보 차량이고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명의 변경 횟수가 16회 있고요.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